자, 그러면 우리는 테마를 찾아가야죠. 네, 또 뜨거운 기업들을 찾는 거, 그게 오늘의 또 숙제네요. 자, 정보회의를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메리츠 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앞에 제가 좀 너스를 떨어놨는데 저 옆에서 듣고 계시면은 무슨 말인가 싶기는 하시죠. 네네. 그냥 뭐 정리를 하려고 해도 맥락은 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항상 하는 게 표면적인 것과 그 뒤에 뭐가 숨어 있나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지금 숨어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제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또 열심히 달려봐야 되는데, IT는 좀 무겁기도 하고, 바이오가 또 돌연변이 때문에 들쭉날쭉 올라오기도 하는 것 같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일단 시장이 지금 계속 불안해하는 이유는 뭐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가 얘기한 것처럼 테이퍼링. 그러니까 금리 올리는 것은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올릴 수밖에 없는 거기 뭐 때문에요. 금리 인상은 이제 먼 뒤쪽 얘기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양적 완화를 좀 줄이느냐, 그렇죠. 이 개념이니까. 네. 그래서 뭐 테이퍼링은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될 과정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뭐 테이퍼링을 하든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좋아지는 기업들 위주로 저희가 시장에서 포트를 꾸미시면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아지는 기업을 꾸려놓고 기다려라. 네네. 네. 기다리다가 못 빠지겠습니다. 네, 결국 기다려야죠. 뭐 네. 어제도 저희 뭐 만고불변의 진리 뭐 이런 거 얘기했지만 이제는 거의 소설 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도 기업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데 어떤 기업을 또 집중적으로 파시려고 준비해 오셨는지. 금일 소개해드릴 종목은 LB 루셈이라고 신규 상장된 종목입니다. 저도 좀 낯선데. 네, 그 이제 모기업이 LB 세미콘이죠. 그러겠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회사는 그 2004년도 설립되고 했을 땐 그 당시에는 이제 LG가였었는데 LG가 이제 그 기업을 조정을 하게 되면서 LB가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그 실리콘웍스가 아주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죠. 실리콘웍스의 그런 그 제조 밑단에서 기여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LB면 뭐 이제 LB 세미콘도 있지만 LB 인베스트먼트 네. 그래가지고 뭐 BTS 투자 그렇죠. 이렇게 또 맥락은 그러니까 이제 LG, LB, 뭐 LX 다 이제 구시 집안이죠. L자들이. 네네. 네. 그래서 뭐 하여튼 뭔가 또 태동을 하려고 그러니까 하는데. 그 확실한 캡티브 마켓을 갖고 있다는 게 강점이고요. 네. LB 루셈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뭐 스마트폰이든 TV든 이런 디스플레이 장치를 갖다가 그 신호 흐름을 보면은 리모컨으로 작동을 하든 손으로 뭐 터치를 하든 그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온이든 오프든 그 내려진 명령을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그걸 신호로 처리를 하죠. 네. 신호를 처리를 해서 PCB에 전달을 해서 PCB가 그것을 갖다 DDI라고 하는 게 전달을 하는데요. 오늘 이 LB 루셈은 이 DDI의 후공정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럼 이제 이 DDI가 받은 신호를 각 디스플레이의 그 TFT에다가 신호를 전달을 해서 온오프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DDI와 관련돼서 전 공정이 맞춰진, 그러니까 이제 웨이퍼 상태로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그 칩을 범핑 공정이라고 해서 전기적 신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핑 공정을 하고 범핑 공정이 끝난 것을 필름 기판에 접촉을 하고 이러한 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어지는지 검사를 하게 되는. 그래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인 DDI 디스플레이 구동 칩의 후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이게 되는 예. 거죠. 뭐 어렵게 써놔가지고 DDI 맨날 해서 그냥 아무래도 뭐 한국말이 없으니까. 네. 그냥 뭐 외래어로 쓰면은 그냥 스위치. 사실은 네. 스위치인데 스위치. 온오프 스위치. 온오프 스위치의 중간단.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1분기 매출 기준으로 칩 온 필름이라고 하는 방식의 패키징을 하고 있는데 이 COF 패키징 매출 비중이 약 88% 그리고 그것을 기판하고 연결하는 골드 범핑 패키징이 약 7.4%의 매출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일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은 삼성 같은 경우는 스팸코라고 해서요. 네. 삼성전자하고 도레이 합작 회사가 있고 대만 같은 경우는 칩본드하고 칩모스, 중국에는 칩모라고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LB루셈은 그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뭐 LG 디스플레이
확실한 캡티브 마켓이죠. 실리콘 웍스를 통해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실적이 좋기 때문에 계속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LB 루셈은 지금 시장에서 투자가들이 잘 인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LG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뭐 대만의 노바텍, 뭐 중국의 하이맥스 등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LB 루셈의 성장성을 저희가 좀 하나씩 짚어보면은요, 이 디스플레이 자체가 과거에 소형 중에 점점 이제 화면이 대형화게 되면서 그것과 관련돼서 디스플레이 구동칩인 DDI의 탑재 대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일단 Q가 늘어나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보면은 요즘 시장에서 LCD보다는 OLED 관련된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뭐 유럽의 2020 유로 네. 하잖아요. 축구 대회. 네네. OLED TV 판매가 상당히 크게 증가했다고 아침 보도가 또 나왔죠. 그래서 이 OLED 같은 경우는 기존의 LCD 대비해서 이 DDI 칩이 커지게 됩니다. 네. 칩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테스트 업체 입장에서는요, 커진 칩을 테스트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시간이 비용으로 산정을 해서 매출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Q도 늘고 있고 테스트하는 시간도 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매출의 성장을 담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고해상도 제품이 늘어나게 되면서 똑같은 화면 안에 들어가는 픽셀 수가 증가를 하게 되죠. 픽셀 수가 증가를 하게 되니까 당연히 DDI 개수도 늘게 되고요. 이러한 또 Q에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고화소수가 되고 주파수가 고주사율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전기적 신호의 흐름이 빨라지면서 발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발열을 갖다가 좀 방어해 줄 수 있는 방열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DDI 칩 위에 그 특수 화합물 레진을 통해서 방열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방열 처리를 하기 때문에 방열 처리 비용을 또 획득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지금 DDI 탑재 대수도 늘고 DDI와 관련돼서 테스트 시간도 늘고 DDI와 관련돼서 추가 처리 때문에 회사의 매출이 늘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현재 LB 루셈 같은 경우는 글로벌 DDI 시장, 특히 COF 시장에서 글로벌 3위의 위치에 포지셔닝이 되어 있습니다. 칩 on 필름. 네네. 필름 위에다가 칩을 바로 그렇죠. 실장하는 과거에 거죠. 이제 글라스 상태였었는데 요즘은 칩 필름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COF라고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마켓쉐어 13%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국면에서 주력 고객사였었던 실리콘웍스 이외에도 하반기에 국내 S사양 모바일용 DDI와 관련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 거래처 중에 일부분인 중화권 고객사 내에서도 점유율이 증대되어지고 있는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 상장을 하면서 공모 자금 중에서 330억 원은 이 DDI와 관련된 캐파 증설과 관련돼서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장기 성장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또 기존 제품 이외에도 신제품과 관련돼서 매출이 올라오는 것이 체크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신제품 같은 경우는 전력 반도체 패키징 사업입니다. 네. 모기업인 LB 세미콘이 파운드리에서 받은 웨이퍼의 전극 가공 공정을 통해서 범핑까지 하고 온 제품을 LB 루셈이 그 상태에서 웨이퍼를 얇게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과거에 하던 방식은 이 네. 백그라인딩 공정에서 백그라인딩 공정에서 전기 회로를 증착시키는 작업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메탈라이징이라고 하는 것까지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존에 사실 그 도나스 형태로 가공하는 것을 그 방식을 타이코 그라인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타이코 그라인드 방식을 하게 되면은 웨이퍼 끝단 처리가 잘 안 되게 되고 웨이퍼가 얇아지면서 웨이퍼 휨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이퍼를 전면을 다 그라인딩을 하는 기술을 통해서 그런 단점을 극복을 하였고요. 그리고 메탈라이징까지 하게 되면서 매출에 기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모 자금 중에서 140억 원이 이 전력 반도체와 관련돼서 증설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월 4,000장 규모에서 증설이 끝난 내년 말이 되면은 월 15,000장 규모로 확대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매출과 관련된 성장 동력을 저희가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국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 기업이 신규 상장됐을 때 공모가가 14,000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상장 첫날 급등을 하게 되면서 대량의 기관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였죠. 신규 상장 기업들은 주가가 대부분 다 이렇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공모가의 고밸류, 네. 공모가가 너무 높다는 논란이 지금 계속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크래프톤이라든지 네. 뭐 카카오라든지 이쪽들 공모가들이 다 좀 낮아지는 카카오뱅크라든지. 근데 이제 LB루셈 같은 경우는 14,000원이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상따를 하고 나서 밀릴 수 있었던 거고요. 네.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았던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비싸게 상장돼서 상따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마 이번에 크래프톤이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장한 첫날 대량의 기간 내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장중 13,700원까지 밀리면서 지금 조정을 받다가 시장에서 관심이 다시 좀 높아지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 동력을 담보를 하고 있고 회사가 장기적으로 기대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현재가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13,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상장 이후에 16거래일 거래됐네요. 네네. 그중에 5거래일 올랐는데 5거래일 또 100원 오르고 뭐 50원 합으로 오르고. 그러니까 상장 첫날 기관성 매도 물량이 200만 주 이상 나오면서 상장 후에 계속 떨어졌다. 예. 이게 말이네요. 쭉 내려와서 이제 13,700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남아있는 오버행과 관련돼서는 대주주가 갖고 있는 1년 뒤 물건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신규 상장한 기업에 대해서는 오버행에 관련된 우려가 있는데 네. 단기적으로 그런 우려는 없는 상황에서 설비 투자도 하게 되고 신제품, 신거래처 그러한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관심 있게 대응하셔도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상장 후에 보통은 짧게는 3개월, 그다음에 6개월, 뭐 1년 그렇죠. 보호일수 락업이라는 게 이렇게 네네. 걸리는데 지금 이제 한 달 됐는데 거래 다 죽어버렸으니까 급하게 나와야 될 물량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나왔네요. 소화됐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재료를 찾아보니까 이만저만해서 좀 흥미로운 내용들이 좀 있고 어렵지만, 네. 뭐 크게 위험해 보이진 않은 위치다. 그렇죠.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저는 좋게 보는 부분이 네. 회사가 설비 투자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설비 투자와 관련돼서 퍼포먼스가 나오면서 매출에 에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모를 하고 나서 뭐 운용 자금보다도 설비 투자를 많이 하는 건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뭐 수급에 어떤 뚜렷한 주체가 등장을 하면은 더 주가 왜냐하면 시세가 기관 조금,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일단 이쪽 시장의 탑티어인 뭐 실리콘웍스 반응하느라 바빴었겠죠. 그렇겠죠. 예. 좋습니다. 오늘 좀 새로운 LB 루셈이라는 루셈? 루셈입니다. 네, 루셈. 네. 아, 기업명들이 어려워가지고 요즘. LB 세미콘의 네, 계열 대주주입니다. 쪽으로. 네. 네. 자, 시장 소문 얘기 좀 더 들어가 보죠. 지금 신기술이 적용이 되면서 새로운 먹거리가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기업이 전일 좀 회자가 된 것이 있어요. 검사장 업체군요. 네.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 검사 전문 업체이죠. 영상 처리 기술, 신호 처리 기술, 모션 제어 기술을 토대로 그걸 다 내재를 해서 향후 이제 뭐 3차원 비전 검사나 AI 스마트 비전 검사로 발전하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스마트폰 카메라가 고기능화가 되어지면서 이런 검사 장비도 확대가 되어지고 그것과 관련돼서 수혜가 기대가 되어진다라고 전일 회자가 되었습니다. 네, 뭐 7월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8월에 폴더블 폰 그렇죠.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폴디드 줌이라고 하는 그 광학 배율을 늘리는 네네. 그 기술도 이제 뭐 테스팅해야 되는 뭐 이런 이슈 때문에 네네. 검사 장비의 하이비전 시스템 얘기가 그래서 있거든요. 이제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스마트폰이 점점 이제 그 기능이 고기능이 되면서 후면 카메라도 뭐 쿼드러플 뭐 트리플 그런 식으로 점점 채택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검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매출 인식하는 것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저조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회사가 화랑이었을 때가 2017년도, 2018년도였었는데요. 그 당시에 1년 동안 그 분기 평균 매출 수주 잔고가 약 36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분기 말 현재 수주 잔고가 612억 원입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출은 급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수주를 하고 있는 것이 좋고요. 수주잔고 600억인데 시가총액이 2,600억이니까 네네. 조금 싸 보이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3분기에 고객사 스마트폰 신규 출시되기 때문에 일감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2분기서부터 3분기, 4분기 시장이 지금 뭐 테이퍼링을 하든 금리 인상을 하든 매출이 늘면서 제대로 돈 벌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아이폰 이슈도 있잖아요. 아이폰 신제품에 대해서 이제 거기도 폴디드 줌을 채택할 것 같은데 이제 볼 가이드 방식이냐 아니면 코일 방식이냐 뭐 이런 논란. 지금 이제 사실 그쪽과 관련돼서 OIS와 관련돼서는 삼성전자고 자화전자 특허 문제가 있기 때문에 LG 이노텍 입장에서 상당히 힘들죠. 그러니까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의 우회 전략으로서 그 OIS, 그러니까 손들림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기존의 방식은 앞에 렌즈가 있고 뒤에 칩이 있으면 이 렌즈를 자이로 센서를 통해서 손 흔들림을 이 렌즈 디스플레이를 갖다가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하였는데 기존의 이제 디지털 카메라에 적용하던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되면은요, 이 뒤에 있는 센서를 렌즈는 가만히 있고 센서를 움직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옵티컬 그 방식은 렌즈를 움직여줬고 네. 이 방식은 센서를 움직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특허를 좀 우회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 액추에이터, 예, OIS. 그래서 그게 뭐 사실은 하나의 그 단일체로 결합돼서 뭐 모듈화 되긴 합니다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삼성전자나 자화의 그 특허 이슈가 있으니까 그러면 렌즈를 조절할 게 아니고 이미지 센서를 조절하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하이비전이 좀 일감이 그래서 생기지 센서 않겠냐. 시프트 방식. 예. 이렇게 그래서 되는군요. 센서 시프트라고.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네네. 있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전혀 그런 이야기가 회자되었습니다. 네. 또 다른 기업도 있죠. 전일 또 회자되었었던 게 왜 갑자기 이번 주에 그렇게 기관이 급하게 샀을까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백산입니다. 백산. 네. 네. 합성 피혁 전문 업체이죠. 네. 그래서 그 백산 국내 기업 중에 보면 이제 덕성이라고 하는 기업도 있고요. 대원화성이라고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다 합성 피혁을 만드는데 백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기존의 좀 PVC 소재의 합성 피혁은 환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친환경적인 합성 피혁인 폴리우레탄, PU라고 하죠. 폴리우레탄 제재를 시장에 많이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합성 피혁 같은 경우는 뭐 신발, 의류, 가방, 뭐 운동 경기용 공, 뭐 스포츠 용품, 전자제품 케이스, 뭐 자동차 시트, 내장재, 채택 부분 되는 부분이 상당히 넓은 제품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백산 같은 경우는 나이키, 아디다스, 리박 등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에 특히 이제 신발과 관련돼서는 신발 합성 피혁 신발 시장 점유율 2위에 포지셔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백산이 지금 이제 기업을 갖다 좀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2018년도에 니트 의류 OEM, ODM 업체인 최신물산을 인수를 하였는데요. 이 최신물산이 좀 회사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빅베스하고 공장 매각하고 그러면서 최신물산이 이제 흑자 전환하면서 신규 지금 코로나도 끝나게 되면서 국내에 보면은 의류 업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신물산도 하반기가 되면서 좋아질 것 같고 지금 그 백산 같은 경우는 현대차, 기아차의 자동차 7개 모델 2016년도서부터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네. 작년 같은 경우는 뭐 20개 차종까지 확대가 되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의 F4 아마 포드인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의 B사 그 회사 아마 바이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회사의 전기차와 관련된 시트가 하반기에 추가로 시장에서 좀 인정을 받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들이 좀 급하게 그저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 것이 아니냐라고 전일 회자되었었던 주가가 좀 부분입니다. 확 들어 올렸네요. 네. 네. 오늘 그 소문으로 이야기하는 기업들
또 그렇고 첫 번째 LB 루셈. 루셈도 그렇고 시가총액이 다 2천억 네네. 뭐 중반이네요. 예, 예. 공교롭게도 네. 시가총액을 맞추신 건 아닐 테고. 자, 시간의 특징주는 어제 또 뭐가 있었습니까? 저는 이제 쿠코홀딩스가 플러스 1.63%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그 액면가 500원인데 액면가를 100원으로 액면 분할한다는 이야기가 반영이 됐고요. 네. 인텍플러스가 코코홈시스. 네, 쿠코홈시스요. 네. 그리고 인텍플러스가 플러스 1.59%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중국 업체와 63억 원 규모의 비메모리형 검사 장비 공급 계약 뉴스가 반영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JYP 엔터가 시간 외에도 플러스 1.47% 강세를 보였는데 JYP하고 두나무가 K-팝 기반의 NFT 플랫폼 사업을 진출을 하기 위해서 지분 인수와 법인 설립 추진한다는 기사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신세계건설이 플러스 1.38% 강세 마감하였는데요. 대윤 ENC와 1,426억 원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 공사 계약 내용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신대건설까지. 네. NFT가 요즘 많이 또 그렇죠. 관심이죠. NFT가 어떤 긴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죠. 네. 그 뭐 넌펑저블 토큰?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데 저도 아직 이제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비트코인과 관련된 노이즈가 많기 네. 때문에 그것을 갖다 좀 현실화할 수 있는 마켓 스크리밍 할 수 있는 차세대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뭐 형태는 크게 다르지 않겠죠. 하여튼 뭔가를 복사할 수 없다? 모르겠습니다. 뭐 그림도 이제는 USB에다 넣어가지고 다니고 네네. 네,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참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세계, 모르면은 알 수도 없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지런히 필요하네요. 자, 오늘 이것저것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금요일 정보 회의를 마치겠고요.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가 오늘 또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